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 제2부의 5장입니다.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책의 앞에 표지를 한번 보시면은 피터 드러커 사진이 있고요. 프로페셔널의 조건, 청림 출판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공헌할 목표 익숙하신가요? 단어 자체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바로 4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실행 능력 말씀해 줬고요. 이제 5과에서는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지향하고 또한 목표를 향해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린다. 그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 자신의 책임에 중점을 두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책임에 중점을 두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단어도 생소하고 말도 생소하고 느낌도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수준, 기준,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리고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다. 또한 회의나 보고와 같은 일상의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몰두하고 있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조직과 상사가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해줘야 할 일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의식한다.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의식한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경영 컨설팅 회사 사장은 신규 고객과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며칠씩 시간을 내어 고객 회사의 관리자들과 차례차례 개별 면담을 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는 컨설팅이 수행해야 할 내용과 고객 회사의 역사와 사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대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대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장의 말에 따르면 거의 대다수 관리자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고 한다. 나는 격리부를 책임지고 맡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영업부 책임자입니다. 가끔은 850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대답도 듣는다. 그러나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다른 관리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다른 관리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른 관리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라고 고객들이 장차 필요로 하게 될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사장이 장차 내려야 할 의사결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공헌과 책임보다는 노력과 권한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갓 다른 사람의 부하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급 관리자라 하더라도 톱 매니지먼트이다. 그는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 국한되어 있던 관심을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관심으로 덮일 수 있다. 성과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외부 세계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혹은 자신의 부서가 조직 전체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소비자나 단골 고객 또는 환자의 입장에 생각하게 될 터인데 이들이야말로 무엇을 생산하는 조직이든 간에 경제적 재화이든 정부의 시책이든 의료 서비스든 간에 그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이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 눈을 돌릴 지식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 눈을 돌린 지식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다음은 미국 정부 산하의 대규모 과학 연구소에 있었던 일이다. 연구소가 처음 설립된 1930년대부터 일해오던 나이 많은 출판국장이 퇴직을 했는데 그는 과학자도 훈련받은 자도 아니었다. 그가 발행하는 관행물들은 간혹 전문가적인 세미나가 부족하다는 세련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의 후임에는 인류 과학 전문 기자가 기용되었다. 연구소에서 출판하는 간행물들은 즉시 전문지다운 냄새를 물씬 풍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간행물의 주요 독자층인 과학자들이 잡지의 구독을 중단했다. 왜 중단했을까요? 이 연구소와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매우 존경받는 어느 대학 연구소 소속의 과학자가 마침내 연구소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지난번 출판국장은 우리들을 위해 글을 썼는데 새로 부임한 국장은 우리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소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우리들을 위해서와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퇴임한 출판국장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 연구소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은 나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하는 외부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일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네. 그러므로 그는 연구소 내부의 주요 문제들과 새로운 결정사항들 그리고 심지어는 연구소 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논쟁들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런 편집 방침은 종종 국장과 연구소 소장 사이에 정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임 국장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드는 간행물의 존재 가치는 연구소 내부 사람들의 입맛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간행물을 읽고 얼마나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소에서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과학자들인지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무엇에 공헌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그때까지 발휘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뛰어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 극히 일부분만 발휘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공헌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공헌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 묻지 않는 지식 근로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10중 8구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공헌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에 공헌해야 할까? 내가 무엇에 공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묻지 않는 지식 근로자들. 제5장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라. 서론을 읽었고요. 첫 번째, 무엇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무엇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첫 번째 대지를 읽었고 그 첫 번째 대지의 소제목 1. 공헌의 세 가지 영역. 공헌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모든 조직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첫째, 직접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재확인하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조직은 이 세 가지 영역, 첫째, 직접적인 결과 산출, 두 번째는 가치를 창출하고 재확인하고, 세 번째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일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썩어져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식근로자들의 공헌 활동은 이 세 가지 영역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한편 세 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지식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첫 번째, 공헌의 세 가지 영역, 직접적인 결과를 선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재확인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것 세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인 직접적인 결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판매 그리고 이익과 같은 경영상의 업적이 그런 것이다.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율이 이에 해당된다. 때로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도 전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명백하지 않은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직접적인 결과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다. 조직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측면에서 그것은 인간의 영양분 섭취에 있어 칼로리가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치 인간의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조직에는 두 번째 영역인 가치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영역인 가치에 대한 몰입 또는 모든 조직은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항상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체와 혼란 그리고 마비로 이어져 쇠퇴하고 만다. 기업에 있어서 가치에 대한 몰입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가정에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가치에 대한 몰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결과에 대한 공헌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할 때도 있다. 미국 농무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하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 농장의 유지였다. 전자는 미국을 산업적 농업 국가로 만들자는 것으로서 고도로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대규모의 상업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후자는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비생산적인 농민 프롤레타리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농업 정책이 적어도 최근까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농무부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란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뿐이었다. 아이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조직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영속할 능력이 없는 조직은 그 자체가 실패적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내일의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을 오늘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의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을 오늘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은 인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쇄신하지 않으면 된다. 조직은 인적 자원의 수준을 꾸준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 세대는 현 세대가 축적해 놓은 고된 작업과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는 선배들이 어깨 위에 올라앉아 그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될 최고 노력과 헌신을 새로이 시작하지 않으면 된다. 현재의 비전과 우수성 그리고 실적만을 겨우 유지하는 조직은 적응 능력을 상실한 조직이다.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뿐이므로 그런 조직은 변화된 내일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공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재 육성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 요소가 된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과된 요구 수준에 적응한다. 자신의 목표를 공헌에 겨냥한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목표와 기준을 함께 끌어올린다. 새로 부임한 어느 병원장이 첫 번째 간부회의를 주재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참석자들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이 됐다. 그런데 한 참석자가 불쑥 다음과 같은 질문했다. 브라이언, 간호사도 이 결과에 만족했을까요? 즉각 다시 논쟁이 시작되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한층 더 야심적인 새로운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병원장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브라이언 간호사는 이미 은퇴한 고참 간호사였다. 그녀는 특별히 뛰어난 간호사도 아니었고 간부 지위에 오른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당 병동에서 환자 간호에 관련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이 환자는 간호하는 데 있어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브라이언,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의 환자들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고 회복도 더 빨랐다. 차츰 세월이 흘러면서 병원 전체가 브라이언 간호사의 규칙으로 알려진 것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달리 말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건 말이다. 우리는 이 병원 목적에 적합한 최선의 공헌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병원의 목적에 적합한 최선의 공헌을 하고 있는가?
브라이언 간호사는 이미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그녀가 설정한 기준은 그녀보다 교육 수준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준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헌에 몰입한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공헌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조직을 쇠퇴시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셈이 된다. 지식근로자가 실패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새로운 지위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변신하는 능력의 부족 또는 의지의 결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던 공헌을 새로운 자리에서도 계속 가려는 지식근로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공헌해야 할 대상은 목표 그 자체가 변화된다는 데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근로자는 어느새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이전의 일자리에서 하던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해도 말이다. 네, 지금 5장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소대목 무엇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그 소제목에 했고, 이제는 두 번째 소제목 지식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책임. 지식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책임. 지식근로자가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각별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달리 그들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식근로자는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개념을 생산한다. 더욱이 지식근로자는 대체로 전문가이다. 그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웠을 때에만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지식근로자는 전문화되었을 때에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 그 자체는 단편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효용도 갖지 못한다. 전문가의 생산물은 다른 전문가의 생산물과 통합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전문가의 성과물은 전문가의 생산물은 다른 전문가의 생산물과 통합되었을 때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팔방미인적인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그 자신과 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전문가는 자신의 단편적인 산출물을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누가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꼭과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식을 습득할 사람은 항상 그것을 남에게 이해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지식을 습득할 사람은 항상 그것을 남에게 이해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어떤 분야의 문외한이 전문가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는 소수의 전문가 동료들과 말이 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오만이다. 대학이나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런 태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너무나 흔한 태도는 전문가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또 그의 지식을 진정한 학식이 아니라 장식적인 현학으로 변질시킨다. 만일 자신의 공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산출물이 갖는 유용성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지식의 유용성에 대해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유용성에 대해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 즉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에 있는 동료들에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이 우리 조직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공헌은 무엇인가? 당신이 우리 조직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공헌은 무엇인가? 그것을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는가? 자신의 공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의 한정된 전문 분야를 조직 전체에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혼자 힘으로 수많은 지식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 방향, 한계, 지각 방식 등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러한 일이 다방면에 풍부한 지식과 재미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로 하여금 배운 사람의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일 것이다. 오만은 지식을 파괴하고 지식이 가진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갉아먹는 퇴행성 질병이다. 오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만. 적어도 그로 하여금 배운 사람의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만은 지식을 파괴하고
지식이 갖는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갉아먹는 퇴행성 질병이다. 그 앞에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비록 그러한 일이 다방면의 풍부한 지식과 재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로 하여금 배운 사람이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더 앞에서 읽어볼게요. 그가 혼자의 힘으로 수많은 지식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필요, 방향, 한계, 지각 방식 등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러한 일이 다방면의 풍부한 지식과 재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로 하여금 배운 사람이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만은 지식을 파괴하고 지식이 갖는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갉아먹는 퇴행성 질병이다. 네, 5장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라. 무엇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 지식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책임, 이제 세 번째, 올바른 인간관계의 비결, 올바른 인간관계의 비결. 조직 내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관계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인 것이 된다. 생산적이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이다. 어떤 작업이나 특정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아무런 성과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따뜻한 감정이나 유쾌한 농담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서로를 기만하는 가면극이 되어버리고 만다. 반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결과를 얻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면 때때로 주고받은 거친 말투가 인간관계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4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준다. 그 4가지 기본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지육성.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준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4가지 기본 요건,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준다. 그 4가지 기본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지육성. 그러면 이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영의 중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기업, 공공기관, 군대, 병원들을 비롯한 현대사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현대 조직에서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20년 내지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쏟고 있는 방대한 노력이 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경영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상사로부터 부하 직원에게 향하는 식의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만 연구해왔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하향적 관계로만 설정되어서는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은 지각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하 직원에게 잘못 전달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부하 직원은 상사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과업에 있어서 공헌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지식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도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 그리고 당신의 상사인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조직에 공헌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해야 하는가? 조직 그리고 당신의 상사인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조직에 공헌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헌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수월해진다. 실행에 옮기려면 힘들겠네요. 그래도 해봐야죠. 일단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공헌이 기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게 한 다음에는 상사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상사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부하 직원들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상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의 언제나 다르다. 달리 말하면 부하 직원은 상사와 아주 다른 눈으로 현실을 본다. 부하 직원이 유능할수록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현실과 객관적인 기회 그리고 필요에 대한 인식이 상사 또는 조직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다. 부하 직원이 내린 결과론과 상사가 기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견해차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누가 옳은가 하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이미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즉 성과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커뮤니케이션 첫째, 두 번째는 팀워크. 공헌에 초점을 맞추려면 횡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팀워크가 가능해진다. 나의 산출물이 성과와 연결되기 위해서 누군가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가? 누가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명령 계통 위에는 아래로 있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즉각 부각시켜준다. 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효과적인 작업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된 팀에서 그리고 팀에 의해 실질적으로 달성된다.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공식적인 지배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논리와 가업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한다.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공식적인 지배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논리와 과업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한다. 예를 들면 병원, 현대의 조직 안에 가장 복잡한 조직, 병원에서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엑스레이 촬영기사, 약제사, 병리학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통제는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환자와 함께 치료 행위를 한다. 그들은 종합적인 행동 계획에 따라, 즉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치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며 일한다. 조직 구조상 이들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의 상사에게만 보고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 제공하는 관점에 따라 일한다. 즉 그들 각자는 전문가로서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사항 그리고 환자의 용태에 대해 알아야 할 위치에 있는 다른 모든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전문가가 개개인의 노력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 되기 십상이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병원이라면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 사이에 팀워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병원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횡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과업에 초점을 맞춘 올바른 팀을 구성하는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온갖 종류의 위원회, 간부회의, 게시판, 공고문, 설득, 그 이가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들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필요한 4가지 기본 요건. 세 번째,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개개인의 자기개발과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개개인의 자기개발도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조직의 성과를 상상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자기 개발에 필요한가?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공헌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가? 나의 강점들 가운데 어떤 것을 작업에 적용해야 하는가? 나 자신에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가?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그 질문들을 다 답하고 다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번째,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 육성. 네 번째,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지식근로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 부하 직원이든 동료이든 상사이든 간에 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과업이 요구하는 바에 바탕을 둔 기준을 설정한다. 동시에 그 수준은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 기준은 높은 의욕과 야심적인 목표 그리고 영향력이 큰 업무의 성을 추구한다. 우리는 자기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특히 지식근로자는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기준에 따라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 만약 지식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노력만으로도 말이다. 목표를 높게 잡으래요. 목표를 높게. 목표를 높게 잡으라. 목표를 높게 잡으라. 아멘. 목표를 높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5장. 5장은 2부 지금 이제 그 법차에서 보시면 제 1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부. 제 2부. 이제 제 2부가 있는데, 지식 노동과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지식 노동과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제 2부에서 3, 4, 5장을 했어요. 3, 4, 5장의 목차를 보시면, 새로운 사회의 거대한 변화 일부 1장 지식의 전환과 지식사회 2장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 오늘 이번 주는 지식노동과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지식노동과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3장 4장 5장인데 3장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4장은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5장은 공헌할 목표를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해서 1부 2부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로서 자기관리, 프로페셔널을 위한 몇 가지 기초지식, 자기 실현을 향한 도전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3, 4, 5장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 건강한 생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